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는 사람.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돈이 안 된 사람인가? 왜 늘 같은 모습일까?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평생 동안 같은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난 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저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저는 제대로 된 근대식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공부도 사업부상도 아니었습니다. 옷을 사러 갔습니다. 서양식 양복을 맞추고 반듯한 구두를 신고 모자와 지팡이까지 갖추었습니다. 상류층 사교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프랑스어와 매너까지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외모를 가꾸면 언젠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외형을 바꿔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겉모습으로는 신뢰도, 실력도, 인생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대구 삼성상해를 열고 난 후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 이병철이 왜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양복, 같은 스타일을 고집했는지, 왜 화려한 치장을 멀리하고 늘 단정하고 간결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까지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그 핵심 진실 5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던 같은 옷만 입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 자신의 삶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저 이병철의 삶에서 배운 삶의 원칙과 실제 경험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유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결정 피로를 줄여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이 한 가지 원칙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힘이 사업가에게 있어 가장 큰 무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막 열었던 20살 후반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하루는 그야말로 숨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시장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일어나 어젯밤 거래한 곡물 어패류 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아침에는 거래처를 찾아가 신용과 가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과 관청을 오가며 자금과 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밤이면 받은 편지를 한 통도 빠짐없이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았던 초기일수록 저는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외모를 다듬을 여유는커녕 오늘은 어떤 차림으로 나갈까라는 생각조차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침에 옷을 고르는데 마음을 쓰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쓰여야 할 판단력이 조금씩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단조로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비슷한 색감과 같은 형태의 양복을 몇 벌 준비해두고 매일 그 범위 안에서만 입었습니다. 셔츠는 흰색과 연한 파란색 두 종류면 충분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던 적도 있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같은 차림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고민할 가치는 옷 색상이 아니라 오늘 회사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다. 복장을 단순화하자 제 일과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업무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졌고 하루가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이미 해야 할 일의 절반은 정리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옷은 멋지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을 정돈시키는 일종의 사업가 유니폼이었습니다. 복장이 단순하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작은 선택을 줄이면 큰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결국 삼성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판단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유 2.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옷으로 드러내기 위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철학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업 기반이 약했고 값싼 외국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물과 의류 분야는 일본산, 영국산, 중국산이 대부분이었죠. 농촌의 방직업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생존하려면 국산 산업이 반드시 서야 한다. 그래서 제1모직을 설립할 때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산 직물을 제 몸에 걸쳤습니다. 수입 원단이 훨씬 부드럽고 비싸 보이고 체면이 설지라도 제가 입는 옷은 늘 한국에서 만든 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한 해외 투자자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논하는 당신이 왜 수입 최고급 원단을 입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옷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한국 산업은 세계와 겨룰 수 있다. 나는 이 길을 믿는다. 이 철학은 회사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협상 자리에서도 저는 화려한 장식이 없는 단정한 양복만을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에 걸친 옷 한 벌조차 저의 태도, 책임감, 그리고 회사의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의 옷은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회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이다. 직원들 중 누군가 새로 장만한 값비싼 수트로 과시하려 할 때면 저는 조용히 이렇게 조언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신뢰를 얻는 직업이 아니다. 우리는 무게로 신뢰를 얻는다. 그 무게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제품에서 나온다. 당시 한국 산업은 세계 기준에 한참 못 미쳤고 많은 이들은 한국 제품은 싸구려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원단을 제가 먼저 입으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직원들은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 회장님이 우리 옷을 입으시네. 우리 기술을 믿으시는구나. 그 신념 하나가 수출 1호인 합성섬유, 모직, 직물 혁신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전자반도체로 이어지는 시대적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을 통해 말했습니다. 말로는 수천 번 강조할 수 없던 그 메시지. 국산으로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유 3. 위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루틴이 필요했기 때문에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한국전쟁, 외환 부족, 두 차례의 석유 파동, 정권 교체, 그리고 산업전환의 거대한 격변까지 기업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시기일수록 저는 하루 루틴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혼란 속에서도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한 방에서 메모를 남기고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양복을 입고 직접 공장을 돌아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세상이 요동쳐도 늘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제 일상만큼은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대 초 석유 파동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기업들마다 공장을 세우고 은행들은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악재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일부러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저녁 정리해둔 수첩을 펼치고 같은 색의 양복을 입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그날의 공장과 회의를 차례대로 점검했습니다. 이 루틴은 혼란을 잠재우는 저만의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한 임원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늘 같은 모습, 같은 걸음, 같은 표정이었으니까요. 사실 그 시절 제 마음속도 늘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라의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압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 옷은 새로운 나를 요구한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나여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정신을 다시 세우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직원들이 밤새고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제 방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돌고 시장은 불안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같은 차림, 같은 자세로 앉아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폭풍 속에서도 마치 한 단단한 기둥처럼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기둥의 힘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매일 반복한 루틴에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제 마음을 붙잡아주던 아주 단순한 반복, 같은 시간, 같은 옷, 같은 길, 같은 시작. 저에게 옷은 단순한 복장이 아니라 하루를 바로 세우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판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하나하나가 삼성이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유사, 물질을 줄여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회장님 정도면 넓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찍부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질수록 마음속에 생기는 걱정도 끝없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나라 경제의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도 제 개인 생활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것은 그날 필요한 서류와 작은 수첩 몇 권, 손에 익은 만년필 하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거의 차이가 없는 몇 벌의 양복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날은 직원들이 회장님 새로 옷을 맞추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다음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물질을 잃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저는 제 방과 사무실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곤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필요 없는 서류를 과감히 버리고 쓰지 않는 물건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제 주변을 가볍게 했습니다. 주변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면 복잡한 상황도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번은 한 임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다른 재벌 회장님들처럼 큰 저택이나 고급차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려해지면 직원들은 나와 거리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거리는 결국 신뢰를 약하게 만든다. 직원들이 느끼는 같은 편이라는 마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감정은 저에게 화려한 물건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절제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멀리,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인들을 지켜보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 소유에 묶여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제가 잃을 것이 적다고 느낄수록 더 과감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섬유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도 가벼운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판단이 명확해지고 기업의 미래가 더 멀리 보입니다. 그 자유가 결국 오늘의 삼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유 5.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같은 옷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들과의 거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1960년대 제일모직과 제일제당, 그리고 이후 삼성전자 공장을 세우던 시절, 저는 자주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저는 늘 같은 스타일의 양복을 입었고 가끔은 그 위에 작업복 상의를 걸치고 공장 바닥을 직접 걸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방적기의 뜨거운 열기, 땀으로 젖은 작업복, 그 속에 들어서야 직원들이 품고 있는 고민과 열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임원들은 불안해하며 회장님, 지금 현장에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입던 단순한 양복을 걸치고 현장으로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길? 저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매일 서 있는 이 자리, 나도 서 있어야 한다. 그 순간 긴장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함께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사장의 옷이 너무 화려하면 직원들은 마음을 닫고 거리를 둔다고. 하지만 사장의 차림이 단순하면 직원들은 편안해지고 마음속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어떤 관리자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에 올 때 늘 같은 차림인 것이 직원들에게는 큰 신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부러 꾸미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저에게 옷은 직원들을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건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 서는 방법이었고 회사가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한 다리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단순하게 입을수록 직원들도 서로를 평등한 동료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복장도 그들의 삶을 과시하거나 비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메시지를 저는 복장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옷이 단순해지면 사람들 사이의 벽도 함께 단순해지고 그 위에 만들어지는 신뢰는 어떤 기술이나 자본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강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옷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같은 옷을 고집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물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이 5가지는 단순히 옷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이병철이 평생 사업을 하며 지켜온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삶의 태도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오늘 뭐 입지? 하며 10분, 15분씩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1년에 며칠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몇 주가 됩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 자신에게 돌려준다면 우리는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집안을 둘러보면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비싸게 샀으니까. 이런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늘 생각했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간다. 물건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판단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옷은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너무 화려한 옷은 상대를 긴장시키고 너무 과한 치장은 상대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절제된 옷차림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옷이 단순하면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그만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환경과 미래 세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와 달리 옷이 넘쳐나고 소비가 너무 빠르고 버려지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벌의 옷을 오래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국산 직물을 오래 입으며 이 나라의 산업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자기다움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옷을 고르는 나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드러낼 옷을 찾는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옷이 비싼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해도 괜찮고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이 나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옷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습관입니까? 표현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현자 아직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범인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이병철의 삶에서 얻은 통찰과 한국 산업의 정신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